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4년 1월 21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우리하고 요르단하고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죠. 예, 축구 경기도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정신도 말똥말똥한 김에 내일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 몸이 조금 바쁠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또 가까운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또, 또 장례식장에 좀 가봐야 되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신이 좀 말똥말똥한 틈을 타서 잠깐 시황 영상을 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늘 그렇듯이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죠. 30분봉 차트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목요일의 움직임을 보니 개인들이 예, 현물과 선물에서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사실 거의 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잠깐 하방으로 봤다가 325 라인 부근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 이 매매 동향이 서로 개인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오늘 뭐 이리나 저리나 잘 가긴 글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의 뭐 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구간을 타도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피곤하죠. 예. 어, 그 전에 이제 여기서 콜을 집어넣어 놓은 것도 있고 예, 요쯤에서 이제 풋을 조금 사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목요일 매매는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내고 나머지들 그냥 보유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금요일 아침이 되니까 전날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해서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한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0포인트 상승이면 이쪽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과연 다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매매 동향을 좀 봐야겠죠.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높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라인을 못 넘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아침에 갭으로 뜨더라도 330이나 아니면 요 라인 하단에서 이렇게 맞고 내려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물도 비슷합니다. 아침에 여기 올라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시장의 시작과 동시에 같이 올랐죠. 예, 이렇게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다시 이쪽을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두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날에는 이 근처에 오면은 하방, 여기까지 보고 하방 쪽으로 조금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상황이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방을 들어가더라도 음봉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생기면 그때 하방을 조금 넣어보자. 많이는 못 넣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방을 보고 싶어도 이게 참 아침부터 이 개인들의 매도가 시작됐어. 매도. 개인 매도죠. 이 녹색이 개인입니다. 기관하고 외인 다 지우면 아침부터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가거나 어느 일정 수준에서 멈추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떨어지기는 좀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고 이게 반전을 하면 개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 그때 하방을 조금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들은 뭐 이날 하루 종일 매수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가느냐? 많이 못 가죠. 선물에서는 또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리질 않겠죠. 예. 결국에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요일 시장은 참 애매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음봉이 나와서 풋을 좀 사기는 했는데요. 예, 사기는 했습니다. 근데 원래 생각했던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정도만 샀죠. 예. 왜냐하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샀던 녀석들, 요 동네에서 샀던 애들이 더 올라가면 수익을 내주겠죠. 콜이. 풋은 여기서 샀던 놈들은 이제 꽝이고, 예, 이제 볼 거 없고, 이제 새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개인들의 이런 매수 매도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의 이런 매수 기조를 보니까 매매 동향을 보니 이건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을 지켜보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현물은 뭐 계속해서 뭐 많이 확확 팔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12시 이후부터는 12시 이전 11시 반 이쯤부터는 좀 횡보세죠. 예, 횡보세입니다. 현물 횡보세.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2시 넘어서 개인들이 이제 좀 많이 팔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개인들이 선물에서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지. 현선물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막판에. 막판이라기보다 2시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말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우가 아,
다우가 한 395포인트,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고, 나스닥은 25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이제 아침에 올라서 시작을 하겠죠.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200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3포인트 이상인가? 뭐 2.3포인트 정도라고. 3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을 했다면 그러면 나스닥이 한 400포인트 아니 다우가 한 400포인트, 나스닥이 한 250포인트 올랐으면은 뭐 우리도 한 4포인트, 5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뭐 337.5 정도. 아니면 아니면 여기 네. 뭐 요 앞에서 그린 이 박스권의 상단 정도 되겠죠. 여기나 조금 더 위쪽 뭐 요런 라인 되겠죠. 요 동네 그 정도는 올라서 시작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갭으로 떠서 딱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락을 다시 할지. 너무 많이 하나?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올라간 김에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스타트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매매 동향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개인들이 또 올랐다고 또 매도를 하면 좀 더 끌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시장이 뭐 전환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개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또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어쨌든 일단 뭐 올라서 시작하는 거는 시작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동향을 조금 장중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뭐 주식하고 선물에서 다 매도를 한다면 시장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갈린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매수를 들어온다거나 하면 시장은 다시 후퇴를 할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장중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간 원형 바닥에 가깝죠. 원형 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원형 바닥은 보통 이런 데 닿으면 빠졌다가 돌파하거나 아니면 아예 뚫었다가 후퇴하거나 이런 경향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다 뚫기 전에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가거나 아니면 가는 김에 약간 오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후퇴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게 원형 바닥 정도, 원형 바닥의 어떤 특성이나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원형 바닥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원형 바닥을 이게 모양을 완성을 하고 다시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많이 갈 겁니다. 강한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되고 그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때부터 따라가면 되겠죠. 상승으로 본다면.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것은
뭐라 그럴까. 아직은 조금 더 흔들려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와서 좀 천천히 내려와서 한번 조금 쉬고 다시 간다면, 예, 이건 원형 바닥의 완성이기도 하면서, 예, 완성이기도 하면서 좀 더 강한 상승 신호이기 때문에 좀 멀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완성이 되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뭐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내일 여기서 더 뚫고 갈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 안에서 또 횡보하게 되면 원형 바닥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안개 속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우린 시장은 이제 1월 달 들어와서 계속 내려오다가 1월 1월 2일 날 오르는 척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쭉 빠졌죠. 예. 이 원인은 다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 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방장관이란 놈이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예, 무력 충돌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이날은 이날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그때는 또 다시, 어, 전혀 그런 징후 없다. 예. 아, 미친놈들이죠. 예. 그렇게 국가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아,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니까 또 슈카 월드의 그 슈카 씨하고, 예, 예, 대통령하고 뭐 대담이 아니고 뭐 신년 뭐 중에 뭘 얘기했다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인데 개소리 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가 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참 그런 것들이 앉아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씁쓸하죠. 그렇습니다. 뭐 뉴스나 뭐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래서 뭐 월요일은 뭐 당연히 갭상승 가능하죠. 예, 갭상승도 가능하지만 도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매 동향 잘 보시고, 예. 선물하고 선물하고 현물하고 개인들의 방향이 엇갈려 있다. 그러면 지수가 그냥 요렇게, 네, 장중에 별로 움직임 없이 요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 개인들하고 일단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어느 정도 위험은, 네,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거고요. 예.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왔다가 천천히 좀 내려오면 뭐 요 동네까지라도 내려가서 여기서 좀 쉬고 그리고 가면 좋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 여기까지 떨어진 거 다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기 시작하면 뒷걸음질을 할 거고, 여기서 받쳐서 돌아야 되는데 못 받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뭐 쌍봉이라도 만들게 되면 다시 아래로 가고 뭐 그런 거,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굳이 뭐 이 상단에 걸리는 게 아니더라도, 예, 요 범위 내로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천천히 와야죠. 예, 빨리 오면 안 되고 천천히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상승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축구를 보는데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왜 어렵냐? 김승규가 이제 부상이죠. 예, 골키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골키퍼라는 사람들이 주는 그 심리적인 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일본하고 이라크전 할 때도 이렇게 봤었는데 일본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왜냐? 골키퍼가 형 믿음 양. 예. 베트남전에서 그 골키퍼가 그 키퍼를 처음 봤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축구 뭐 광팬은 아닙니다. 예. 저뭐 경기장도 안 가는 사람인데 보면 알죠. 그 애들의 그 일본 애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그 키퍼에 대한 뒷문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베트남전에서 두 골이나 먹은 걸로. 근데 뭐 베트남 뭐 약체니까 역전은 당연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라크는 좀 그게 안 되죠. 예, 피지컬 차이가 좀 나니까 아랍 쪽 애들이 중동 애들이 좀 피지컬이 좀 좋은 편이죠. 그게 이제 안 먹힌 게 이라크전이었고 우리도 오늘 고생을 했습니다. 뭐 뭐랄까 요르단이 아주 잘해서 우리가 고전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선수들이 플레이를 마음대로 못한 게 더 컸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불안한 눈빛과 뭔, 뭔가 그러니까 불안하다기보다는 뭔가 안정감이 떨어지는 자기의 플레이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죠. 실수도 많이 나오고 왜 저런 패스를 요르단 같은 나라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왜 저런 패스미스가 나오고 또 위험한 순간을 저렇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골키퍼가 뭐 조현우가 뭐 실력이 없는 키퍼라는 게 아니고요. 예, 기존에 그 김승규가 이제 넘버원 키퍼로서의 해줬던 심리적으로 주던 안정감을 조현우가 오늘 첫 출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 안정감이 심리적으로 조금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들이 그렇게 실수도 많이 나오고, 예, 슛도, 예,
힘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든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요르단도 한국 대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쪽도. 이건 순전히 아마추어의 눈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하니까 뭐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음, 요르단도 보면은 네, 이강인과 손흥민에 대해서는 마크를 엄청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강인 같은 경우는 키가 그래도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자꾸 몸을 자꾸 누르죠. 예. 그냥 실력으로만 해서는 뚫리니까 아예 몸 자체를 이렇게 눌러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전술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협력 수비가 한 3명 정도씩 따라붙는 그런 것들을 뭐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평소대로 나갔던 것 같고, 걔들은 엄청 준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 좋았겠죠. 예, 2대1로 끝나려나 할 때까지는. 근데 어떻게 됐든, 그래도 대표팀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손흥민과 황인범, 예, 벤투호의 황태자였던 우리 황인범, 이 두 사람 끝까지, 예, 집중해서 동점을 만들면서 끝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상대였는데, 상대가 준비를 잘한 것도 있고, 우리 쪽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떨어져서 제 플레이를 잘 못했던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주 고전을 했지만, 어떻게 됐든 그래도 끝까지, 예, 투혼을 불살라서 잘, 뭐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내긴 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건 그거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소식을 접한 게 뭐냐면 우리 아시안컵 출전하기 전에 한 2주 동안 선수들이 연습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구장이 없어서 그냥 호텔에 소집시켜 놓고 호텔에서 그냥 웨이트 위주로만 실내 운동만 한 거죠. 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 소집을 해놓고 연습할 잔디구장이 없어가지고 2주 동안 잡아놓고서 그것도 이제 먼저 소집된 사람들이겠죠. 먼저 국내파 그리고 해외에서 좀 일찍 들어온 친구들. 어, 뭐 이강인 같은 경우는 뭐 PSG, 파리에서 중요한 경기도 뛰고 좀 늦게 합류를 했지만 그 전에 합류한 선수들은 2주 동안 예 그냥 웨이트만 했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진짜 우리 월드컵 때도 월드컵 끝나고 나서 말이 많았죠. 협회에서 참 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 손흥민 개인 그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뭐 그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데려가서 다른 선수들도 같이 돌봐주게 했던 그런 거 같고 일본이 참 부럽다라고 했던 선수들이 했던 얘기도 그때 막 나왔었고 그만큼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긴지 관리를 안 해준다는 얘긴지 참 한심합니다. 이번에 아시안컵 나가는데 아시안컵 뭐 64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그러는데 2주 동안 소집해가지고 국가대표 훈련센터는 계약 기간 끝났다 그러고 새로 가야 되는 천안에 있는 새로 짓고 있는 거기는 아직 삽도 안 떴다고. 나 참 어이가 없었어. 그러니 흥민이 아버지 그 손흥정 씨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안 된다고. 물론 나갔으니까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해서는 안 된다.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러니까 국가대표들 그 즐비한 스타들의 스타들의 그 티켓 파워를 이용해서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꽉꽉 채우고 이런 거 국제대회 나가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월드컵 때조차도 그랬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선수들은 오로지 국민들만 보고 뛰고 있는데 팬들만 보고 뛰고 있는데 그들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뭔가를 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국가 자체의 리스크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죠. 그 뭉짜자 뭉짜 이렇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데 최근에는 또 유신 시대 이후에 초유의 일이 일어났지요. 국회의원을 들어서 내동댕이 치는. 아, 저는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지하는 당도 없고. 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좀 조용하게 살게 두면 안 되나? 나까지 왜 촛불을 들도록 만드시려고 하는지 아직은 안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시황에 대한 얘기는 뭐 앞에서 다 드렸고 뒷부분은 뭐 그냥 어차피 이 채널은 제 브이로그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제가 두서없이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더 했습니다. 이제 3시가 다 돼가네요. 예, 3시가 다 돼가고 저는 좀 눈을 붙이고 근데 아직도 말똥말똥해서 밤을 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좀 다시 누워봐야겠죠. 내일 할 일도 있고 가야 될 곳도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예,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5분 시황으로 맞추고 딱딱 끊으려 그랬는데 아무래도 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오늘 전반은 시황이고 나머지는 시대 유감이죠. 예,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후반부는 안 들으셔도 되니까 전반부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